뉴런의 수초. 뉴런의 수초에 대한 구조와 의미를 알아보실까요? 신경계의 핵심 구성 요소인 뉴런과 그 보호막인 수초에 관한 심층 탐구를 시작합니다. 수초는 신경신호 전달의 효율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구조로 그 형성과 기능에서부터 질병까지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뉴런이란 무엇일까요? 뉴런은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세포로 인간의 대뇌 피질에만 약 100억 개가 존재합니다. 이 특수한 세포들은 전기화학적 신호를 전달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우리의 모든 사고, 감정, 행동의 기반이 됩니다. 뉴런은 다른 세포들과 달리 매우 긴 돌기를 가지고 있어 원거리 통신이 가능하며 고도로 특화된 구조를 통해 정보를 수집, 처리,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초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뉴런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를 빠르게 전달합니다. 각 뉴런은 수천 개의 다른 뉴런과 연결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결성이 뇌의 기능적 특성을 결정합니다. 뉴런의 주요 구조는 신경세포체, 수상돌기, 축삭, 수초로 구성됩니다. 첫째, 신경세포체는 뉴런의 중심부로 핵과 세포질을 포함하며 단백질 합성과 대사를 조절합니다. 뉴런의 생존과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둘째, 수상돌기는 신경세포체에서 나뭇가지처럼 뻗어나온 구조로 다른 뉴런으로부터 신호를 수용합니다. 수상돌기의 표면에는 많은 시냅스가 존재합니다. 셋째, 축삭은 신경세포체에서 길게 뻗은 원통형 돌기로 신호 전달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일부 축삭은 1m 이상 길이로 뻗어 있습니다. 넷째, 수초는 축삭을 둘러싸는 지방질 덮개로 전기 신호의 절연체 역할을 합니다. 신호 전달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구조들이 조화롭게 작용하여 뉴런은 정보를 수집, 통합,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축삭과 수초의 관계를 살펴볼까요? 축삭은 뉴런에서 발생한 신호를 목표 세포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초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초는 축삭을 감싸 전기 신호의 누출을 방지하고 신호 전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특히 길게 뻗은 축삭의 경우 수초가 없다면 신호가 전달되는 동안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초는 이러한 손실을 최소화하여 멀리 떨어진 목표 세포까지 정확하게 신호가 전달되도록 합니다. 수초는 축삭을 여러 겹으로 감싸 절연체 역할을 합니다. 마치 전선의 피복과 같은 역할을 하여 전기 신호가 외부로 새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수초란 무엇일까요? 수초는 지방질 덮개로 전기적 절연체이며 백색 외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초는 지방질 덮개입니다. 수초는 축삭을 둘러싸는 지방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된 막 구조입니다. 이 지방질 특성으로 인해 전기적 절연체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 둘째, 수초는 전기적 절연체입니다. 수초는 축삭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가 외부로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 절연체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신호 전달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입니다. 셋째, 수초는 백색 외관을 하고 있습니다. 수초의 지방 성분으로 인해 하얀색을 띠게 되며 이로 인해 뇌와 척수의 백질이라 불리는 영역이 형성됩니다. 수초화가 많이 된 부분은 두껍고 하얗게 보입니다. 수초의 주된 구성 성분은 화학적 구성이 주로 지질 70에서 85%와 단백질 15에서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질 성분에는 콜레스테롤, 포스포리피드, 글리코스핀고리피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지방질 구성이 수초의 절연 특성을 부여합니다. 단백질 성분에는 미엘린 기본 단백질, 단백질 지질 단백질 등이 있으며 이들은 수초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형성세포는 슈반세포와 올리고덴드로사이트로 첫째, 슈반세포는 말초신경계에서 수초를 형성하는 세포로 하나의 슈반세도가 하나의 축삭 세그먼트를 감쌉니다. 둘째, 올리고덴드로사이트는 중추신경계에서 수초를 형성하는 세포로 하나의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여러 개의 축삭의 수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초의 형성 과정 즉 수초화는 첫째, 신경 발생 초기의 태아기 말부터 신경 발달이 진행되면서 슈반 세포와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축삭 주변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둘째, 세포막 확장 단계에서 수초 형성 세포들이 자신의 세포막을 확장하여 축삭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막이 여러 겹으로 축삭을 둘러쌉니다. 셋째, 나선형 감기 단계에서 세포막이 축삭 주변을 나선형으로 여러 번 감싸며 수초 마디를 형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질이 밀려나가 조밀한 층상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넷째, 랑비에르 결절 형성 단계에서 수초마디 사이에 수초가 없는 부분이 남게 되어 랑비에르 결절이 형성됩니다. 이 결절은 도약전도에 필수적입니다. 랑비에르 결절이 뭘까요? 구조적 특징과 기능적 중요성 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구조적 특징은 랑비에르 결절은 수초화된 축삭에서 수초가 없는 짧은 구간으로 1에서 2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 부위에는 전압 개폐성 나트륨 채널이 고농도로 밀집되어 있어 활동전이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결절들은 일정한 간격인 0.2에서 2mm로 배치되어 있으며 수초화된 부분과 번갈아 나타납니다. 둘째, 기능적 중요성에 대해 랑비에르 결절은 도약전도의 핵심 구조입니다. 전기 신호가 하나의 결절에서 다음 결절로 도약하듯 빠르게 이동하여 신호 전달 속도를 극대화합니다. 이 구조가 없다면 수초화된 신경에서도 신호 전달 속도가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수초의 역할은 신호 전달 속도 증가에 있습니다. 첫째, 수초화된 뉴런은 비수초 뉴런에 비해 전기 신호 전달 속도가 최대 100배까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도약전도 메커니즘 덕분입니다. 둘째, 가장 두꺼운 수초를 가진 신경 섬유에서는 초당 120m라는 놀라운 속도로 신호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셋째, 랑비에르 결절 사이의 최적 간격은 0.5에서 2mm로 이 간격이 신호 전달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수초는 신호의 손실을 막고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큰 몸집을 가진 동물이나 복잡한 신경계를 가진 생물에게 필수적인 구조입니다. 인간의 경우 빠른 반사작용이나 정밀한 운동 제어에 이러한 고속 신호 전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초와 도약전도에 대해 살펴볼까요? 첫째, 도약전도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약전도는 활동 전이가 수초화된 축삭을 따라 랑비에르 결절에서 결절로 도약하듯 전파되는 현상입니다. 이는 마치 돌을 건너뛰듯 신호가 이동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수초화된 부분에서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고 랑비에르 결절에서만 활동 전이가 재생성되어 신호가 효율적으로 전달됩니다. 둘째,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 도약전도는 비수초 축삭의 연속 전도에 비해 에너지 소모가 현저히 적습니다. 이온 펌프 활동이 랑비에르 결절에만 집중되어 에너지 소비를 약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 효율성은 대형 동물이나 복잡한 신경계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비수초성 뉴런의 특징은 뭘까요? 첫째, 분포 영역에 대해 비수초성 뉴런은 주로 자율신경계, 일부 감각 뉴런, 중추신경계의 연합 뉴런 등에서 발견됩니다. 또한 무척 추동물의 대부분의 뉴런도 수초가 없습니다. 둘째, 신호 전달 특성에 대해 수초가 없는 축삭에서는 연속적인 전도가 일어납니다. 활동 전이가 축삭을 따라 연속적으로 전파되며 이는 수초화된 뉴런보다 5에서 10배 느립니다. 셋째, 에너지 소모에 대해 비수초성 뉴런은 신호 전달 과정에서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축삭 전체에 걸쳐 이온 펌프가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ATP 사용량이 많습니다. 넷째, 기능적 장점 면에서 비수초성 뉴런은 축삭 전체에서 시냅스 형성이 가능하고 미세한 신호 조절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부 기능에서는 속도보다 정밀한 조절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초의 손상에 따른 신경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다발성 경화증이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자가 면역 반응으로 중추신경계의 수초가 공격받아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초가 점진적으로 파괴되며 이로 인해 시력 문제, 감각 이상, 운동장애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둘째, 수초의 손상에 따른 신경질환은 길랭바레 증후군이 있습니다. 길랭바레 증후군은 말초신경계의 수초가 면역체계에 의해 공격받는 급성 질환입니다. 팔다리의 약화와 감각 이상이 특징이며 심한 경우 호흡 곤란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초의 손상에 따른 신경질환은 샤르코마리투스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유전적 원인으로 말초신경의 수초가 점진적으로 손상되는 질환으로 원위부 근육 약화와 감각 이상의 특징입니다. 여러 유형이 있으며 대부분 유전자 돌연변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넷째, 수초의 손상에 따른 신경질환은 백질 영양장애입니다. 이 질환은 유전적 대사 이상으로 수초 형성이나 유지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군입니다. 주로 소화기에 발병하며 진행성 신경학적 퇴행을 보입니다. 수초 재생과 회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말초신경계의 수초 재생에 대해 말초신경계에서는 수초 손상 후 어느 정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슈반세포는 손상된 축삭을 감지하고 재수초화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슈반세포는 증식하고 축삭을 따라 이동하며 새로운 수초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재생된 수초는 원래보다 얇고 랑비에르 결절 간격이 짧아 완전한 기능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중추신경계의 수초 재생에 대한 한계를 볼까요? 중추신경계에서는 재수초화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전구체 세포가 손상 부위로 이동하여 새로운 수초를 형성할 수 있지만 그 효율성이 낮고 완전한 기능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제한된 재생 능력이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중추신경계 탈수초 질환의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수초와의 발달을 태아기, 영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태아기 수초화는 임신 후기 약 20주부터 일부 신경에서 수초화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는 주로 척수와 뇌간의 중요한 신경 경로에서 먼저 수초화가 진행됩니다. 둘째, 영아기 수초화는 출생 후 첫 2년 동안 수초화가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이 시기에 감각 및 운동신경의 수초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아기의 운동기술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셋째, 아동기 수초화는 2에서 10세 사이에 언어 및 고차원적 사고와 관련된 뇌 영역의 수초화가 진행됩니다. 이 시기의 수초화는 학습 능력과 인지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 청소년기 수초화는 10에서 20세 사이에 전전두엽을 포함한 고위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의 수초화가 완성됩니다. 이는 판단력, 계획 능력, 충동 조절과 같은 기능의 성숙과 연관됩니다. 수초화는 뇌 발달의 중요한 지표로 각 발달 단계에서 특정 신경회로의 기능적 성숙을 반영합니다. 이 과정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자극 모두에 영향을 받습니다. 수초화에 관여하는 유전자와 분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요 유전자는 MPG, PLP1, MBP, NRG1, SOX10 등이 있습니다. 첫째, MPG, 즉 마이일린 프로틴 지로는 말초신경계 수초의 주요 구조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입니다. PLP1, 즉 프로테오리피드 프로테인 1은 중추신경계 수초의 주요 구성 요소를 코딩합니다. 셋째, MBP, 즉 마이일린 베이식 프로틴은 수초의 조밀한 구조 유지에 필수적인 단백질을 코딩합니다. 넷째, NRG1, 즉 뉴레귤린 1은 수초 형성 세포의 발달과 수초화 과정을 조절합니다. 다섯째, SOX10은 수초 형성 세포의 분화에 중요한 전사인자 신호분자 및 성장 인자입니다. 다음은 신호분자 및 성장 인자로 PDGF, IGF-1, FGF, CNTF 등이 있습니다. 첫째, PDGF, 즉 혈소판 유래 성장인자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전구체 세포의 증식을 촉진합니다. 둘째, IGF-1, 즉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1은 수초화 촉진 및 수초 유지에 관여합니다. 셋째, FGF, 즉 섬유화세포 성장인자는 수초 형성 세포의 이동과 생존에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CNTF, 즉 선모신경 영양인자는 수초화 과정을 조절하고 수초 손상 후 보호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유전자와 분자들의 이상은 다양한 탈수초성 질환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을 표적으로 한 치료법 개발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동물별 수초의 차이는 어떨까요? 첫째, 척추동물의 수초의 경우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의 대부분의 척추동물에서 수초가 발견됩니다. 그러나 그 발달 정도와 구조적 특성은 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더 복잡한 신경계를 가진 동물일수록, 그리고 체구가 큰 동물일수록 더 발달된 수초화를 보입니다. 둘째, 포유류의 수초 특성에 대해 포유류는 가장 발달된 수초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영장류와 인간에서 그 독자성이 두드러집니다. 큰 체구를 가진 고래, 코끼리 같은 포유류는 특히 두꺼운 수초와 긴 인터노드 거리를 보여 신호 전달 효율을 최적화합니다. 셋째, 무척추동물의 유사 구조에 대해 대부분의 무척추동물은 전형적인 수초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부 종 특히 새우, 랍스터 등 갑각류에서는 유사한 절연 구조가 발견됩니다. 이러한 유사 수초는 여러 번 감기지 않고 축삭을 한 번만 감싸는 경우가 많아 수초화의 초기 진화 형태로 여겨집니다. 수초와 뇌 기능의 연관성에 대해 인지 기능과의 관계, 정신질환과 수초, 노화와 수초 변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지 기능과의 관계를 보면 수초화 정도는 정보 처리 속도, 학습 능력, 기억력 등 다양한 인지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뇌의 백질 무결성은 IQ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언어를 학습할 때 관련 뇌 영역의 수초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정신질환과 수초 관계를 보면 조현병, 자폐 스펙트럼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 등 여러 정신질환에서 뇌의 수초화 이상이 발견됩니다. 이는 이러한 질환의 신경생물학적 기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셋째, 노화와 수초 변화 관계를 보면 나이가 들면서 뇌의 수초는 점진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수초의 두께가 감소하고 구조적 안정성이 저하되며 이는 인지 기능 감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화 과정에서도 수초의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적절한 신체 활동과 인지, 자극이 이러한 변화를 늦출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수초 연구의 최신 동향은 줄기세포 기반 치료, 약물 개발, 첨단 이미징 기술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줄기세포 기반 치료 동향입니다.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전구체 세포를 이용한 줄기세포 치료법이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탈수초성 질환에 대한 유망한 접근법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임상시험에서는 유도 만능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수초 형성 세포의 이식이 탈수초 동물 모델에서 기능 회복을 촉진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둘째, 약물 개발 동향입니다. 수초 재생을 촉진하는 소분자 화합물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약물은 내인성 수초 형성 세포의 활성화나 분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클레마스틴, 미노사이클린 등 이미 승인된 약물 중 일부가 수초 재생 촉진 효과를 보여 용도 전환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첨단 이미징 기술 동향입니다. 확산 텐서 영상, 자화 전달 영상 등 첨단 MRI 기술을 통해 살아있는 뇌에서 수초의 상태를 비침습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양성자 자기 공명 분광법을 이용해 수초 관련 대사물질을 측정하는 방법도 개발되고 있어 더 정확한 탈수초 진단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수초의 임상적 의의는 무엇일까요? 첫째, 진단 마커로서의 가치입니다. MVP, 에모지 등의 수초 관련 단백질은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탈수초성 질환의 바이오마커로 활용됩니다. 뇌척수액이나 혈액에서 이러한 단백질의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질병의 활성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신 영상 기법을 통한 수초화 정도 측정은 신경 발달 장애의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치료 타깃으로서의 중요성입니다. 수초 형성과 유지에 관여하는 분자경로는 다양한 신경계 질환의 치료 타깃이 됩니다. 수초 재생을 촉진하거나 탈수초를 방지하는 약물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면역 조절 치료는 자가 면역성 탈수초 질환에서 중요한 치료 전략이며 수초를 공격하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셋째, 재활의학에서의 활용 가치입니다. 신경 가소성과 수초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 손상 후 재활 과정에서 수초 재생을 촉진하는 중재가 중요합니다. 특정 운동 패턴이나 인지 훈련이 관련 신경회로의 수초화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증거가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넷째, 노화 및 신경퇴행성 질환에서의 역할에 대한 가치입니다.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 신경퇴행성 질환에서도 수초 이상이 관찰되며 이는 질병의 진행과 증상 발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초 유지를 위한 중재는 건강한 노화를 촉진하고 신경퇴행성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전망으로 수초의 기본적 중요성과 미래 연구 방향을 볼까요? 첫째, 수초의 기본적 중요성에 대해 수초는 단순한 축삭의 절연체를 넘어 신경계의 기능과 건강에 필수적인 역동적 구조입니다. 신호 전달 효율화, 에너지 절약, 축삭 보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복잡한 신경계의 발달과 유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수초의 형성과 유지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모두의 영향을 받는 정교한 과정으로 이에 대한 이해는 여러 신경계 질환의 병태 생리를 규명하는 데 중요합니다. 둘째, 미래 연구 방향에 대해 수초 연구는 신경과학의 최전선에 있으며 첨단 이미징 기술, 유전체학, 프로테오믹스 등의 발전과 함께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연구는 수초와 신경과 교세포 상호작용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다발성 경화증, 길랭바레 증후군과 같은 탈수초성 질환뿐만 아니라 자폐증, 조현병 등 다양한 신경발달 장애와 신경퇴행성 질환의 치료에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위의 글이 유익하셨다면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